오늘은 이제 집값이 오르면 좋은가, 떨어지는 게 좋은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집값은 오르면 좋죠? 오르면 좋죠. 장난 아니고요. 이게 어. 좀 자산 관점으로 봤을 때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특히 아파트 값에 대해서 정부가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요. 이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폭락할 때, 코로나19 때나 아니면 지금도 좀 폭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좀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국매도를 금지시킨다든가 아니면 그 증시 안정 펀드를 투입을 한다든가, 그것도 안 되면 연기금한테 야 국내 주식 좀 사, 하고 압력을 좀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데, 부동산이 떨어질 때는 약간 소극적으로 개입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이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이제 뭐 이런 시그널들을 시장이 계속 줘요. 그냥 집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우리가 집값을 방어할 거야라는 느낌을 계속 주는데, 주식은 직접 개입하죠. 돈을 풀고 뭘 하고. 근데 반면에 부동산은 언제 좀 강하게 개입하냐면 오를 때.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토지허가 토어제 해지했다가 집값 확 오르니까 다시 시행하죠. 그 다음에 저희 그 예전에 그 코로나 때 부동산 확 올라갈 때 다주택자 뭐 세금 강화하고, 그 다음에 뭐 집 살 때 자금 출처 밝히게 하고, 물론 자금 출처 원래도 있었어요. 근데 더 강화시킨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느 특정한 지역에 집을 살 거면 나라의 지자체 허락을 받아라, 이런 것들을 막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봤을 때 정부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를 싫어하지 않나. 저도 이제 빌라가 한 채 있어요. 네. 서울 이제 종로구에 빌라가 한 채 있는데, 그거만 보면 저는 그 지역 부동산이 오르길 바라죠. 그렇죠? 집 있으면 오르길 바라죠. 근데 그 지역이 되게 부동산이 안정화돼 있는 지역이에요. 절대 거래가 별로 없죠. 거래도 별로 없고, 뭐 교통편도 불편하고 사실 네. 직장인들 살기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실제로 강서구에 살고 있는데, 제 종로구는 집값이 오르길 바라지만 제가 살고 있는 강서구는 제가 세입자거든요.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집값 오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보거든요. 가끔 얼마 되면 얼마까지 떨어지면 사야지. 근데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입장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 집값이 오르는 게 좋은 경우는 내가 집을 가지고 있을 때겠죠. 그치.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좋은 거는 이제 그 내가 집이 없을 때 무주택자인 경우에 이제 그러겠죠. 어디 속하세요? 애매한데 애매해요. 서 있죠. 네. 이렇게 애매한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저도 오피스텔이 있긴 하잖아요. 작은 거지만은 나름 저도 시세 가끔 검색해요. 오르길 바라면서. 그런데 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떨어지길 바라죠. 그러니까 내 집값은 올라라. 다른 사람들 집값은 떨어졌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런 마인드가 있죠. 내가 집이 하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뭐 강남에 살다가 이제 저기 지방으로 내려갈 계획이 있어. 그걸 처분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내가 강남에 살고 있는데 계속 강남에 살아야 돼. 집이 한 채다? 이게 오르잖아. 그러면 같이 오른다고, 주변이. 그러니까 이거 팔아봐야 어디 더 좋은 데 가기도 애매하고. 그렇지.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게 1주택자 입장에서는 내가 거주지를 바꾸지 않는 한, 집값이 아니면 뭐 집을 내가 예를 들어 뭐 30평 살고 있는데 이제 뭐 애들 다 커가지고 뭐 한 17평으로 낮추지 않는 한, 오르는 게 크게 의미가 있나? 세금만 올라가지? 근데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떨어지면 좋죠. 떨어질수록 좋죠. 떨어질수록 좋은 거고, 좋은 집이, 아파트가 떨어지는 게 좋죠. 빌라는 백날 떨어져봤자 소용없고, 아파트가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거죠. 첫 시작을 빌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빌라 잘 골라야 돼요. 이게 잘 골라야 돼요. 제가 그 제 지인, 친척 얘기를 좀 하면, 신혼 때 이제 신축 빌라에 들어갔어요. 그 대단지 빌라 말고 그냥 한동 정도 있는 빌라에 들어갔는데, 물 새고 부실공사에 물 새고 난리도 아니었고. 사전에 알 수는 없나? 그게 짓자마자 들어간 거거든. 첫입주. 네, 물 새고 그러면은 좀 그럼 좀 꺼려지긴 하겠다. 그리고 거기 집주인 애가 되게 저보다 어린 친구였는데, 그 풀대출 거기에 이제 갭 해가지고 이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증금도 못 줘가지고 그 보증보험에서 받았어요, 결국에. 그러니까 빌라도 잘 들어가야 돼, 진짜. 이 아파트는 사실 그런 일들이 많진 않잖아. 많진 않지. 그냥 자기 돈으로 1주택 있는 사람들은 사실 집값 오르건 내리건 크게 문제는 없거든. 오르면 기분은 좋다. 네, 근데 떨어져도 그냥 살고 있으니까. 떨어지면 좀 기분은 나쁘다. 네, 근데 그래도 별 의미는 없다. 근데 내가 볼 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갭으로 투자한 사람들.
갭으로 투자한 사람. 예를 들어 매매가가 6억인데 전세가가 5억이야. 그래서 1억 주고 내가 샀단 말이야. 음. 내가 세입자 5억에 돈 받았어. 근데 그럼 나는 만진 돈은 없지 사실. 그치. 그 전 집주인한테 간 거지 그 돈이. 근데 걔가 갑자기 6억짜리가 떨어져서 5억이 됐어. 그럼 전세가 4억까지 빠졌다고 치자고. 그럼 1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나는 그 5억을 만진 적이 없거든. 그냥 스쳐 지나갔을 뿐이지. 돌려줄 방법이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전세 사기 터지고. 나 비슷한 거 경험했잖아. 진짜. 오피스텔 지금 전세 주고 있잖아. 어떻게 하다 갭 투자가 돼버렸어. 의도치 않게. 못 돌아가는. 근데 그게 떨어졌어, 전세가가. 이제 재계약 시즌에서. 1,000만 원을 돌려줘야 돼. 야, 1,000만 원은 돌려줘야지. 나 그 1,000만 원 마련하는데 진짜 힘들었다. 우리 얘기가 30% 빠진 것 같은데, 이게 대한민국의 집값이랑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내볼 때 다 전세 때문이야. 전세. 잘 생각해봐. 그 갭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도 다 전세 자금 대출이 있으니까 가능하고. 그치. 전세를 사는 사람들도 사실 내 돈 내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 다 전세 자금 대출 땡겨가지고 그쵸? 은행에 이자 내고 월세로 사는 거거든 사실. 근데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면 문제 생기는 거고 집값 떨어져서 역전세 나면 또 돈 못 받고. 갭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르는 게 좋다. 당연히 좋고. 무주택자들은 당연히 너무 오르면 힘들다. 내가 들어갈 데가 없다. 떨어지는 게 좋은 거고. 각자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언론에선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치랄, 오르면 오른다고 치랄. 이건 진짜 제가 이상적인 얘기를 하면 근데 이게 시작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작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아파트가 있어. 얘 초기 가격을 2025년도 초기 가격을 얼마에서 시작하는 게 합당한지 모르겠는데 그게 세팅이 된 이후에는 딱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면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면 그건 합리적이지 않나. 이게 오피스텔은 둘이 살기 좁잖아. 아니 그 좀 넓은 오피스텔도 있잖아. 근데 그런 거 하면 전세 한 2억 하잖아. 그건 얼마였는데 그 아파트? 1억 얼마? 왜 이렇게 싸? 내가 15년에 결혼했으니까. 근데 그랬어. 이게 타이밍이 좋았네? 이게 진짜 집값이 진짜 많이 오른 걸 느끼는 게 뭐냐면 타이밍이네. 내가 애가 20년에 태어났단 말이야. 2020년 10월에. 그 전에는 이제 실평수가 한 10몇 평짜리 아파트에 있었어. 1억 한 7, 8천 정도 전세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애가 태어나니까 좀 장난감도 생기고 하니까 이제 20평대로 가려고 5구제곱으로 가려고 전세를 알아봤지. 근데 분명히 내가 보던 아파트가 있었거든. 그게 한 5억 아니다. 그게 한 3, 4억 정도 됐어. 3억에서 4억 후반? 전세가. 근데 걔가 한 6억까지 올랐나 본데. 2배로 올랐네? 5년 동안? 그래서 거기 못 가고 딴 데 갔어. 좀 더 작은데. 타이밍이네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라는 아파트를 보고 있었는데 B라는 아파트가 있어. A보다 싼. 근데 분명히 그 당시에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이면 A를 갈 수 있었는데 이제 B밖에 못 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그럼 너는 2015년이 아니라 만약에 2020년에 결혼을 하게 됐다면은 그러면 집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자금 사정은 똑같고 결혼 못 했을 것 같은데? 집 없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구나. 왜냐면 나는 빌라 있어서 행복주택 이런 것도 못 한단 말이야. 야, 그러면은 1억 5천이었던 거는 5년 후에 어떻게 됐어? 많이 올랐지. 그것도 많이 올랐어. 그래서 맨날 그 와이프랑 그 얘기하는 게 이때 샀어야 된다. 이때 샀으면 우리가 지금쯤 자산 사정이 좋았을 거다. 둘 다 후회하고 있지. 그럼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쨌든 집값이 오르게 되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게 그치. 될 수도 있다. 그치. 그 나라에서 해주는 이런 거 안 되는 이상 특히 내가 만약에 서울 강남권에 회사가 있다. 이러면 만약에 대출 없이 한다 그러면은 집에만 한 4억? 4억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3에서 4억은 있어야 3, 4억은 있어야 그냥 방 2개짜리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어렵지. 3, 4억을 어떻게 내가 그치. 부모님이 도와주는 거 아니야? 야, 사실 3, 4억 정도라고 치면은 직급이 어느 정도 돼야 돼? 과장돼도 힘들 것 같아. 아니 1년에 1,000만 원씩 모아도 10년 모아 이렇게. 되게 대출밖에 답이 없는데? 요새 뭐 직장 월급 받아서 학자금 있다고 치고 뭐 이러면 못하는 거야 그냥 돈 없이는. 자, 집값이 오르면 결혼을 못합니다. 그러네. 출산율 떨어져. 네, 결국은 그거네. 집값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 그래서 지금 출산율뿐만 아니라 결혼 자체를 안 하고 있죠. 요새 좀 올라. 지금 40대. 출산율은 지금 요즘 오르고 있는데 결혼 비율은 지금 40대가 절반밖에 안 했대. 진짜? 그 기사 보고 뭐 통계를 정확히 본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되게 40대인데 절반밖에 결혼 안 했다? 이거는 출산율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집값 때문에 미래 노동 인력이 사라지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사실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음. 이건 반대하는 사람도 되게 많을 수 있는데 서울에 안 살 수 있는 건 되게 큰 장점이다. 안 살 수 있는 거. 나 같은 경우는 직장 때문에 서울을 떠날 수가 없다고.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럼 일자리 문제랑도 연결되는 거지. 그치. 서울에 다 수도권에 일자리가 다 몰려 있는 상황이고, 야, 부산은 고령화가 엄청 심화되고 있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나 지금 살고 있는데 전세금 빼서 내가 지방 내려가면 괜찮은 아파트 떵떵거리면 살 수 있지. 살 수 있어. 근데 서울을 떠날 수가 없다고. 그렇지. 직장 때문이지 결국. 그냥 직장 때문이지. 그렇지. 근데 내가 또 직주 근접이냐 그것도 아니잖아. 멀지. 나 1시간 반 걸린다니까. 너는 거의 그냥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출퇴근하는. 그치. 1시간 반 걸려 회사까지 지하철로. 근데 내가 회사 근처로 가려면 사실 뭐 이제 생활권 애 키우고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있는데 사실 돈 때문에도 못 가지. 그렇지. 그게 송파 비싸지. 그럼 어쨌든 간에 이런 집값 상승은 어떤 그 경제 활동을 좀 제약시키는 그치. 그런 그치. 느낌도 강하게 듭니다. 그럼 집값이 떨어지게 됐을 때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일단 젊은 친구들이 대출받아서 쉽게 집을 살 수는 있을 것 같고. 그쵸. 좋은 그- 직원도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부모들은 좀 속상할 것 같은데? 그 정도에서 끝나면 다행이죠. 이제 그 빌라방 나오는 거지. 빌라만 떨어지면? 역전세 되면서. 그게 제일 문제죠. 근데 들어갔을 때. 이게 갑자기 떨어지면 문제지. 서서히는 못 해. 서서히. 갑자기 떨어지면, 갑자기 오르고 갑자기 떨어지면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허그랑 이런 데 맨날 적자라며, 돈 준다고. 임대인들이 그 허그가 돈 빌리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어. 돈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만약에 집값이 낮게 형성됐다. 그럼 젊은 친구들한테는 확실히 좋은 거고. 그치. 초기에는 좋지. 그런데 그걸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진 않은 거고. 그런가?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코스피 한 2,300 됐나?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가 심각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쯤 사볼까 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을 수 있지. 집을 나는 사실 투자 수단으로 보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집을 내 돈만으로 사기에는 너무 가격이 비싸. 그치, 엄청 비싸지. 그럼 내가 거의 대부분 빚을 내서 하잖아. 뭐 전세 갭 투자도 빚이니까, 전세금도 내가 돌려줘야 빚이니까.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은행 빚을 졌다. 그럼 일단 이자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집 살 때 취득세 내야 되고. 그다음에 팔 때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 갖고 있을 때 재산세 내야 되고. 그러니까 샀다는 행위 하나만으로 내가 낼 돈이 너무 많아. 그렇지. 그리고 내가 이걸 팔고 싶어.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네. 또 내 맘대로 팔지도 못해.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다고 돈이 들지 않아. 오히려 배당금을 주지 나. 안 주는 주식도 있지만. 그리고 살 때도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사면 되니까 빚 안 내도 되거든. 그러니까 사서 떨어지면 그냥 내 원금이 손실 나는 거고 그냥 기다릴 수 있거든. 이게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뜬 돈이 없으니까 그냥 시간만 죽이면 되잖아. 근데 부동산은 돈이 든다. 돈이. 내가 갖고 있는 사는 순간 돈이 들어. 근데 난 자산으로는, 그러니까 자산은 맞는데 이렇게 투자 자산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집은 어떻게 보면 필수지에 더 가깝지 않나. 그 본연의 역할에 봤을 때 낮은 게 좋다. 자, 그럼 각자의 입장에서 지금 현 상황에 너와 나. 저는 오르는 게 좋습니까? 떨어지는 게 좋습니까? 이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임대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임차인이고 하나는 내가 임대인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게 2년 뒤에 떨어지면 좋지. 그냥 살든지 뭐 딴 데 가든 더 좋은 데 가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임대인 입장에서는 갭 투자는 아니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떨어지면 또 내 돈을 태워서 줘야 된단 말이야. 보증금을. 그러니까 너의 상황에서는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받은 돈 주는 거니까 나는 떨어지는 게 좋은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오피스텔 올랐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떨어졌으면 좋겠다. 오피스텔만 올라라. 오피스텔 붐이 이제 꺼졌지. 완전 꺼졌지. 완전 식었지. 근데 한 번 좀 올랐으면 좋겠다. 한 번만 올라라 제발. 팔게? 팔게. 팔게? 팔고 뭐 하게? 그 차익으로 이제 빚도 좀 갚고 빚도 좀 갚고 좀 시설 투자도 좀 하고 그러고 싶은데 지금 팔리지도 않고 오늘의 결론은
사람은 이기적이다. 사람은, 근데 사람은 이런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거는 당연한 거지.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오피스장 올라라. 다른 건 떨어져라. 솔직히 근데 나 다른 거 떨어져도 못 사. 떨어져봤자 그 반의 반값은 떨어져야지 내가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지. 좀 10%, 20% 떨어지는 건 나한테도 여전히 맞아요. 굉장히. 맞아. 이게 막 그런 거잖아. 저기, 에이스다. 강남에 뭐 아파트가 30억이었어, 예를 들어. 음. 25억으로 빠졌어. 엄청 많이 빠진 거지. 강남은 바라지도 않아요. 난 강서구면 돼. 강서구. 강서구에서 10억이라고 쳐. 20% 떨어져. 8억이 됐어. 못 사, 젠장. 강서구. 강서구도 비싼데 비싸. 그럼 됐지. 목동 빠지면 강서구 빠지지. 약천구 빠지지. 자, 목동 빠지자. 댓글이야 나오지. 뭘 헛소리냐. 6댓글이야도. 끝. 네, 끝. 끝.